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조입니다. 오늘은 캠핑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캠핑에서 좀 중요한 장비 몇 가지들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캠핑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준비할 게 이만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캠핑 영상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장비를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캠핑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제가 캠핑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장비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DM으로도 그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오고, 심지어는 개인 메일로까지 장비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꼭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특정 브랜드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 장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제가 오늘 총 5종류의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준비했는데, 일단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캠핑의 필수품인 접시예요. 접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접시나 이렇게 우드로 된 접시들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로만 된 접시를 사용하다가 감성도 좀 한 스푼 챙겨보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드 접시도 마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요. 이 스텐 접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드 접시에 비해서는 감성이 살짝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재질에 비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드 접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성적인 부분 빼고는 단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우드 접시가 원래 3개였는데 하나를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 접시 한 켠에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말려주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위생에 신경을 쓰실 수 있는 분들께는 이 우드 접시를 사실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정말 여기다가 음식 담기만 해도 너무 벌써 먹고 싶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약간 SNS 업로드 각? 대신에 내 몸의 일부 중에 조금이라도 귀차니즘이 깃들어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과감하게 우드 감성을 포기하시고 이 스텐 접시를 선택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스텐 접시는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쓸 때 다시 한번 닦아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접시는 우드 접시와 스텐 접시에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취향 혹은 성향에 따라서 알맞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인데요. 의자랑 테이블을 약간 두 분류로 나누자면 조립식이랑 접이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는 게 대표적인 조립식 의자와 테이블이고, 이쪽에 보이는 게 접이식 의자랑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양쪽 제품 모두 다 굉장히 잘 썼던 제품들인데 일단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의자, 딱 이렇게 1초 만에 펼 수 있는 이런 접이식 의자를 저는 요즘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조립식 의자거든요. 딱 보시면 부피도 정말 굉장히 작고 심지어 한 손으로도 너무너무 가볍게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의자를 조립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든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번거롭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계속 이렇게 접이식으로 된 의자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이고, 어때? 뭐가 더 편한지 리뷰해줄래? 근데 저는 이게 테이블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접이식이랑 조립식이 얼마나 조립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접이식 테이블이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참 많이 썼던 조립식 테이블이에요. 피는 시간은 얘는 한 5초? 내지 10초가량 내에 완성되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더 튼튼하냐? 사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편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다리 부분이 이렇게 좀 고정되는 느낌 없이 약간은 낭창한 느낌이 사실 조금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테이블을 폈을 때는 파쇄석 같은 곳에서 특히 돌멩이 같은 거에 잘못 걸리면 테이블이 살짝 휘청일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흔들림 없이 완전 고정돼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갑자기 이렇게 고꾸라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얘도 제가 고꾸라지지 않게 주의해서 잘 쓰긴 했지만 엄청 견고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 못 받았고 그래도 저는 설치 철수의 간편함 때문에 주로 얘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자랑 테이블을 선택하시는 요령은 우선 캠핑을 다니실 때 내 짐의 양을 좀 고려하고 또 내 차의 수납 공간을 고려해서 좀 수납 공간이 많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조립식 형태의 의자나 테이블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수납 공간이 넉넉하면서 나는 좀 간편한 설치 철수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접이식 테이블이나 의자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캠핑에서 진짜 꼭 빠질 수 없는 필수템이죠. 바로 쿨러인데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는 하드 쿨러를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소프트 쿨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드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은 처분해서 딱 옆에 놓고 비교해드릴 수 없어서 조금 그게 아쉬운데 대신에 제가 이렇게 양쪽 다 사용해본 바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소프트 쿨러 같은 경우에는 하드 쿨러에 비해서 벽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벽 두께가 이 정도 있긴 한데 하드 쿨러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은 벽 두께거든요. 그래서 안에 넣을 수 있는 용량 대비 이 아이스박스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 또 무게도 가벼운 편이에요. 대신에 하드 쿨러에 비해서 보냉 기능은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드 쿨러는 얘랑 반대로 안에 넣을 수 있는 용량 대비 부피가 조금 큰 편이고 또 무거운 편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소프트 쿨러에 비해서 보냉 기능은 조금 더 탁월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박을 기준으로 캠핑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냉 기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1박 기준으로는 이렇게 소프트 쿨러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2박 이상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소프트 쿨러보다는 조금 더 보냉 기능이 탁월한 하드 쿨러를 이용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도 약간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소프트 쿨러나 하드 쿨러에 상관없이 여름보다는 당연히 겨울에 보냉 기능이 조금 더 길게 유지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2박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소프트 쿨러로도 충분히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름에 캠핑을 더 자주 가는지 아니면 겨울에 캠핑을 더 자주 가는지 혹은 1박을 위주로 다니시는지 아니면 2박 이상을 보통 다니시는지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하면 또 이렇게 조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성 조명이 아니라 텐트 내에서 메인 조명으로 쓸 수 있는 조명들을 몇 가지 추천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조명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 조명인데요. 보시면은 이쪽 면과 이쪽 면 그리고 이쪽 면 총 3면의 발광면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밝은 축에 속하는 조명이에요. 이렇게 밑에 면만 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사이드까지 같이 이렇게 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엄청 밝습니다. 제대로 쳐다볼 수는 없어요. 눈뽕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밝은 조명이어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리빙쉘 텐트 내부가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M 사이즈인데 이거보다 더 긴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M 사이즈를 사고 살짝 후회를 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걸 살 걸. 이것도 충분히 밝긴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촬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조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제품도 진짜 오래 써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기스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거의 제 캠핑 초창기 때부터 함께했던 그런 조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로 된 조명이에요. 이렇게 밝은 편이고 저는 이 제품은 메인 조명으로 쓰기보다는 서브 조명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맛이 갔는지 한 번씩 자기 혼자 켜져가지고 조금 가끔씩은 무서운 그런 조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잘 쓰고 잘 가지고 다니고 고장나면 새로 사는 그런 조명인데요. 이게 정말 은근히 유용한 조명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후레쉬 모드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옆면이 켜지기도 하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다양한 모양의 가스를 씌워가지고 감성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조명입니다. 이렇게 저는 4개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시시때때로 용도에 맞게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조명이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후레쉬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고 좀 차 안에서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수면 유도 등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조명입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를 꽂아서 쓰는 조명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감성 조명이어가지고 메인 등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조명인데 촛불처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그런 조명이에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모기향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차 안에서 잘 때 모기를 퇴치하려고 샀던 조명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그렇게 막 유용하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큼직하고 밝고 이런 조명을 좀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이런 감성 조명은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감성 조명 같은 경우에는 취향을 정말 많이 타기 때문에 제가 딱히 어떤 게 좋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의 메인은 메인 조명, 텐트에서 쓸 수 있는 이 조명도 있는데 다 얘랑 같은 맥락이에요. 다 이렇게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작은 백패킹 텐트나 작은 쉘터에서 정도는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메인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인 조명 중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삼각대에 꽂을 수 있게 홈이 파여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엄청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어두울 때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꽂아놓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멀찌감치 켜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 텐트 주위가 조금 밝아지기 때문에 캠핑장에 보통 11시 정도 되면은 전체 소등을 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어두운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조명을 하나 삼각대에 연결해서 텐트에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놔도 충분히 근처가 밝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대 홈이 있는 조명은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 첫 동계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겨울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부티라는 건데 부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패딩 양말인데요. 이게 정말 가격 대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저는 이거를 3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물론 더 비싼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평소 다니는 오토 캠핑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토 캠핑장에서 보통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난로도 사용을 하시고 전기장판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잠깐 밖에 불멍을 하러 나가 있을 때나 아니면 실내에서 잠잘 때 이걸 하나 딱 신어주면은 정말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신어보자면 여기를 이렇게 딱 조여주세요. 이쪽도 짠! 이렇게 신어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에 거위털 충전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는 수면 양말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훨씬 따뜻하거든요. 더군다나 겨울에는 이 정도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좀 추위에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가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캠핑을 가서 설령 안 쓰게 되더라도 추워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거나 더운 게 훨씬 낫거든요. 저는 이 패딩 양말
정말 부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보통 동계 캠핑을 안 해보신 분들은 밖에서 자는 거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갔다가 정말 큰 코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첫 캠핑이 5월 달에 간 거였는데도 그냥 뭐 낮에는 따뜻하니까 외투 하나 없이 반팔만 입고 갔다가 밤에 오들오들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11월, 12월에 가는 동계 캠핑은 더더욱 철저하게 진짜 패딩도 롱패딩 이런 거 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런 거 진짜 필수고요. 핫팩, 침낭 정말 이런 거를 단단하게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저도 이제 곧 동계 캠핑 시즌이 오기 때문에 짐들이 조금 더 헤비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가오는 동계 캠핑 단단히 준비하셔서 따뜻하고 행복한 캠핑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장비 리뷰 2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